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면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실적은 우리가 깔아주는 맛은 있어야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테마라고 할까 아니면 이슈라고 할까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이슈가 같이 깔려 있으면서 그것이 또 독점 판매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람이 불 때는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넥센타이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흥하해운이나 HMM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운임비가 상승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운임비가 하락할 때는요. 그런 종목들은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보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넥센타이어 같은 거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만 잘 짚으면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스터디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하면 저는 좀 다이나믹한 스타일이라서 3일 제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포인트 좀 잘 잡아보시고요. 넥슨 타이어도 우리가 적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운임비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에 나타날 때 특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지중해 이쪽 관련돼서 홍해죠. 사실 지중해가 아니고 그쪽에 대한 분쟁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러면 운임비가 급락할 때 바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해 놓는 미리 스터디하고 학습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일제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1년도부터 쭉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률 개선, 매출액 개선, 그러니까 PQ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하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내용들도 없죠. 최근에 뭐 단기적인 이슈 있는 건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과약, 그 다음에 내과약, 간질환, 신경정신과 이렇게 골고루 매출이 발생되는 아주 다양한 군에서 매출을 올리는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주가로도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뭐가 필요합니까?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갖다 우리가 찾는 거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베트남 공장이 가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베트남 공장에서 지금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 15%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처음에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초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형 성장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것들이죠. 어쨌든 저는 베트남 공장 증설한 거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들. 근데 사실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 실적 부분은 개선될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환사채,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 발행했던 문제를 물량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 이것들이 일차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사유가 가장 커요. 연초 관심이 컸던 러시아 비빈트 관절염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의 상승폭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HLB 이 부분이 땅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확 식어버린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 아직 후속적인 예를 들면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것들 요거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큰 또 내용들을 보면 더 자잘하게 국내선 의료 분쟁도 좀 있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 내 의료 분쟁 말고요. 지금 의사하고 있는 정부하고 있는 의료 분쟁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금리 인하되면 좀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아직 좀 그렇습니다. HLB 신약화가 실패가 또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돼서는 투심이 많이 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셀트리온도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좀 눌림이 들어왔고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좀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이슈가 끝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주가 하락의 요인이 적어긴 한데요. 주가 하락이 예를 들면 요인이 된 것들이 아직 한 번도 예를 들면 우리한테 주가 상승의 기회로다가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저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 쌀 때만 매수 공략만 잘하면 되죠. 이제는 공략할 때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저 3분기에 러시아 비빈트 FDA 승인을 신청했거든요. 보통 신약 승인은요,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승인이 나올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가을이야, 누가 봐도. 그죠? 아직 3달, 4달 더 남았다.
나왔던 얘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저 부분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을까라는 것들이죠. 뭐 너무 일찍 선반영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FDA 승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좀 궁금증은 있어요. 자, FDA 승인 신청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하반기에 3분기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FDA 그 승인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보통 1년이 걸린다는 건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리포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뉴스,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3분기나 4분기 정도쯤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에 나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다른 약들처럼 뭐 암 치료제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임상 결과 자체에서 크게 오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FDA 승인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동사가 실적적인 면에서 크게 예를 들면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은 올해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쯤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 당연히 FDA 승인이 떨어져서 동사가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다 확보한다라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주가는 그것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연초에 올라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저거 그 당시에 보면서도 야, 저거 분명히 한번 조정을 받을 텐데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주로 드립니까? 예, 원점 타격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의 실적 베이스 부분에서 그 원점 부분, 그 평균적인 가격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그냥 매수해서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다 보면 저 이슈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실적인 증거죠. 그런 것들이 팩트가 됐을 땐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꽤 큰 수익을 또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러시아 비빈트가 어떤 약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연애 1회씩 치료받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환자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관절염이니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티슈진이나 코롱, 메디포스트 하는 거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연골재생하고요. 통증 완화, 염증 감소가 이게 두 가지 약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 비빈트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약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약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력은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FDA 승인이 떨어져서 국내 독점 판매권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어때요?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주 잘 달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구간에 적정하게 조금 마이너스가 떨어진 우리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략권에서 보유하고 저 이슈가 사실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저라면 어떻게 했으면 지금쯤 구간에서 참 매수를 해주는 구간이 잘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대한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슈가 터지기 전에 저놈의 러시아 비비트니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을 때 평균적인 주가의 모습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구간에서만큼 7,500원, 이 근처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나쁜 거 아니죠. 이 아랫단으로 내려간 구간은요, 매크로 깨질 때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스펙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한 10% 정도 에서 플러스 10%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주 좋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어요. 저는 이 아랫단으로 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저 정도 윗단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의 파형이 생겼을 때의 모습도 주가의 상승폭은 비슷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50% 정도의 주가 움직임 상승폭은 생각해보고 거래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제가 전체적인 기업의 내용들은 현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난 지금 매수하고 어느 정도 보유할까? 저는 6개월 정도 보거든요. 6개월 안에 결판이 나죠. 그러면 3분기니까 적어도 보면 제가 9월, 10월, 11월 이 구간 안에서는 분명하게 주가의 움직임 폭은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그전보다 예를 들면 이것이 싸겠냐, 비싸냐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내가 싼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7,500원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예, 기본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근접한 구간, 그럼 저 같으면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면 8,000원 여기 지금 그래서 7,500원 구간이면 매수를 좀 해준다라는 타겟을 좀 갖고 프레임을 갖고 알람 설정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그런 포커스를 갖다 좀 설정해 놓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아랫단으로 가면요. 예, 그냥 더 적당하게 어떻게 평균 매수단가 조절한다. 뭐 보일 때마다 예, 아주 작은 양봉, 장대 양봉 같은 거 보일 때마다 한다. 근데 이 아랫단으로 내려갈 확률은 앞으로 금리 인하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러분. 빠르면 9월, 아주 빠르면 7월, 좀 늦으면 9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거는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수익 실현이 났을 때 다음번 포트폴리오는 뭘로 갈까?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넥센타이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밸류에이션 테이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뭐 적정하게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에서 존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운임지수가 상당히 이 동사는 국내 타이어 판매하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어때 유럽의 1공장, 2공장, 이제 1공장은 이제 캐파 잘 돌아가고요. 이 공장이 이제부터 가동이 들어가서 좀 정상 가동까지 들어가는데 한 2년 정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기간 사이에 또 나오는 거 국내 물량도 어떻게 돼요? 수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운임지수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나 흥하해운 막 이런 것들이 막 주가가 막 위로 뜨잖아요. 이 종목은 그때 싸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어때요? 최근에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홍해 막 이쪽 관련된 중동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서 운임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사의 수익성은 별로 안 좋죠. 주가는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마냥 안 좋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싼 구간만 우리가 찾아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것이 넥센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갖다 어떻게 돼요? 한쪽이 좋을 땐 이쪽으로 오고. 자, 그럼 넥센 타이어가 고점을 찍었을 땐 그렇죠. 다음에 또 영원히 또, 글쎄, 물론 그렇긴 하죠. 운임주스가 내려갈 땐 너무 안정권에서는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최근의 상태를 보게 되면 꼭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 운임주스가 하락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써놓긴 했는데요. 일단은 말입니다. 이 동사의 부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팩트는 뭐냐? 그냥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면 운임비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보세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도 운임비가 많이 올라가면 작년에 같은 경우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물류 쪽에서 손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비리비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류 비용이 좀 저렴해지면서 잡혀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IT 쪽에서 잘한다고 해도 한쪽에서 이렇게 빠그러지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런데 타이어 쪽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물량이 엄청 가벼운 물량도 아니잖아요. 무겁다 보니까 운임비가 상당히 또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장을 갖다 유럽에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작년도 말부터 가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초기 가동하다 보면 보통 가동률이 풀캐파로 돌아가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나올 정도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 지금은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주가는 낮은 구간에서만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 괜찮은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 운임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고 매출이나 캐파가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매출 원가열 부분이 좀 하락을 하다 조금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운임비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 거고 매출액 부분은 크게 변동폭이 없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늘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조금
놀려있는 구간이 많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표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운반 비율 퍼센트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어때 올해 퍼센트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영업이익 부분은요, 꽤 괜찮게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좀 안 좋았고, 2, 3, 4분기부터 괜찮아지는 것들이죠.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나쁘지 않겠죠. 왜냐 공장을 증설해서 가동률이 올라갈 테니까 그럼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023년 증가분이나 2025년도 증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예를 들면 매크로 안 좋을 때 이 모습, 이거는 좀 빼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동사 주가는 거의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221 라인 아랫단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 구간이면 그냥 싼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1월 달에. 이때도 매크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거고, 여기는 아주 안 좋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는 앞으로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예, 예, 그렇죠? 매출은 늘어나니까 윗단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주가는 그러면 지금 한 8,000원 정도 하고 있지 않겠어요? 8,000원이면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윗단으로 한 10,000원 정도 오고 가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반도체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일 제약하고 넥센타이어 이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둘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갖다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성을 크게 본다 그러면 3일 제약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을 깔아두고 가는 맛이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훨씬 뭐 많은 거 지금 무님지수가 가장 높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에 샀으면 훨씬 더 수익성이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넥센타이어. 뭐 이렇게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쉬는 날이긴 한데요. 쉬는 날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서 또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구독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지 머니케어 뉴스가 성장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